감귤류의 병해충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정도만 막으면 다 될 것 같아요. 3가지 정도. 그래서 제일 이 감귤이 피해주는 병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유자나 감귤 같은 게 더댕이병, 병은 더댕이병하고 검은 전무늬병 막으면 될 것 같고, 충은 귤응애하고 녹응애 맞고 나면은 거의 감귤에서도 그걸 피해는 많이 얻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시고요. 자, 감귤 잿빛곰팡이병인데, 잿빛곰팡이병은 어느 작물이나 다 있습니다. 어느 작물이 지금 이 공간에도 잿빛곰팡이 붕 떠다닙니다. 공기 중에 붕 떠다닙니다. 그런데 잿빛곰팡이는 수분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하면 거기 탁 붙어가지고 이 세포가 좀 약해졌네 하면 침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나 다 나올 수 있는 잿빛곰팡이인데, 잿빛곰팡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더댕이하고 유사합니다. 이게 지금 잿빛곰팡이 발생이 죽은 거거든요. 더댕이도 죽고 나면 이런 형태로 흔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개화 시기부터 열매 초기까지 5월에서 6월 정도 방제를 해달라. 뒤에 한 번 더 크게 한번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의 항반병이라고 해서, 저도 이거는 저희들 잘 보지 못했는데 이런 노란 이 점들이 아주 작게 박혀가지고 심하면 이렇게 잎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게 2, 3년 전인가 한번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고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공을 통해서 가해하고 잎 뒷면에 3에서 6개월간 근사생장 후 침입을 한다. 그래서 바로 나타나는 게 3개월, 6개월 전에 이미 감염된 게 잎이 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막을 수 있는 약 친다고 해서 효과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방 위주로 약계를 살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충입니다. 충에는 솔직히 귤응애하고 녹응애만 막으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총체벌레입니다. 총체벌레는 언제냐 하면 개화 시기입니다. 개화기. 개화기 때 이런 이 꽃잎에 총체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들이 이런 흔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꽃잎에 앉아 있다가 이 발자국인 거죠. 발자국. 얘들이. 발자국의 흔적인 거죠. 총체 발자국. 아주 작은 세포가 작을 때 밟았던 게 크고 나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개화기 때는 항시 총체 방제를 한번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총체는 한 3회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재배하다 보면 이렇게 잎이 허옇게 돼버려요. 과일도 하려고 보면 이렇게 허옇게 됩니다. 이거는 귤응애입니다. 귤응애. 그러면 녹응애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녹응애. 안 보셨죠? 녹응애는 이가 새까맣게 녹습니다. 새까맣게. 그래서 다들 보면 새까맣게 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녹응애가 아주 작다 보니까 녹응애는 거의 한 9월, 10월 정도에 나타나요. 과일이 새까매져 버립니다. 이건 하얗게 되는데 과일은 잎이 새까매지는 거예요. 새까매지는 거는 녹응애, 하얗게 되는 거는 귤응애. 그래서 귤응애는 하우스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해충이다. 이는 무조건 예방 위주로 살포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초기 한 두 마리당 약재를 살포하시는 것이. 응애의 제일 좋은 약재는 기계유유제입니다. 예? 다른 농약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응애야. 근데 기계유유제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없다. 기계유유제는 내성도 안 생긴다. 아주 좋다. 단 겨울철에는 이거 뭐 이대로 치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이 농도로 치면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나무가 죽어버려요. 기계유유제는 어떤 거냐 하면 피막을 씌우는 거죠. 피막을 잎에다가 피막을 씌워가지고 응애가 그냥 뭐 호흡을 못하게 해가지고 질식사 시키는 거죠. 응애도 질식사 시키지만은 여름철에는 나무의 잎도 호흡이라든지 강압성을 못하게 해서 질식사시킨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저농도를 살포하는데, 여름철에는 되도록이면 치지 마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치고 싶으시면 한 말당 한 떡궁. 절대 효과 좋다고 많이 치지는 말 것. 아시겠죠?
응애가 문제가 된다 하면 어떤 약제를 자, 약제를 섞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계유제를 섞지 말라고 되어 기계유제를 섞어가 치시되 한 떡궁이 20cc입니까? 20cc 정도, 15에서 20cc 정도의 병뚜껑이 한 말에 15에서 20cc 이상은 절대 넣지 말 것. 어느 약재하고 여어서 쳐도 되는데 20cc를 절대 한 떡궁 이상 넣지 말 것. 그건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응애는 거의 걱정을 잘 안 하셔도 돼요. 귤응애든지 녹응애든지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작물도 아마 유사할 거예요. 응애가 문제가 된다 하면은 기계유제를 가지고 방지하는 게 제일 좋다. 한 말에 20cc 이상은 절대 넣지 말 것이에요. 마이어가 니 했는데 니 문제 생겼다 하지 말고 저한테 저는 마이라고 절대 안 했습니다. 20cc 절대 넣지 말. 왜냐하면 농약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좋다고 하면 조금 더 넣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넣으면 그 작물이 죽어요. 그래서 효과는 아주 좋다. 자, 그다음에 노궁애죠. 노궁애는 이렇게 새까맣게 나옵니다. 아까 귤이랑 완전 다르죠. 노궁애는 새까맣게 나옵니다. 그래서 노궁애도 기계유제가 제일 좋다. 그래서 노궁애는 뭐냐면 여름철에 한참 수확 어느 정도 다 돼 갔을 때 나오잖아요. 우리 유자 같은 경우에는 수확 시기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거의 9월, 10월 때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응애 전용 약제를 여름철에는 치라고 하는데 원래 응애 전용 약제를 치기는 치셔야 되는데 그래도 기계유제를 20cc 딱 이어갖고 치시면은 효과는 아주 좋더라. 그렇게 보시면. 아니요. 진딧물은 아니에요. 진딧물은 아니에요. 응애만. 진딧물은 좀 강해요. 자, 여기 나왔죠. 기계유제. 왜? 효과는 있는데. 자, 잘못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겨울철에는 문제가 없어요. 겨울철에는. 근데 봄이나 여름, 가을에는 잘못 치면 이렇게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20cc 이상은 절대 예치 누가 아까 강사 가고 열악 푸던데 근데 20cc 이상은 절대 예치 말까 신신당부합니다. 자, 가급적 살포 농도를 준수해야 된다. 되도록 아침 일찍 살포하고 오전 중으로 건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타약제와 혼용하지 않는다 해놨잖아요. 근데 저도 이럴 줄 알고 따로따로 치봤는데 섞어치도 20cc만 여니까 문제가 그렇게 안 생기더라. 자, 그래서 그 농도로 치면 겨울철에 치라고 한 기계유제를 여름철에 치면 완전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20cc 이상 절대 넣지 마세요. 20cc 한 따까리 뚜껑 한 떡궁 끝 됐죠? 자, 그 다음에 달팽이는 우리 요즘 맥주 있죠, 맥주. 이 앞에 거는 다 빼피고 맥주 50ml에 담배 한 갭이 딱 하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침에 가서 살살 잡았으면 제일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갖고 읽어보시고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생리장애가 잎이 쭈글쭈글 이렇습니다. 자, 제가 요 적어놨습니다. 이 봄순바라기에 밤낮의 온도 편차가 크면 아까 봉우리는 커진다고 했죠. 봉우리는 커지지만은 이렇게 기형잎이 새순의 기형잎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발화가 늦을수록 이런 기형잎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초제가 풀 죽인다고 제초제 친다고 혹시나 다 씻지도 않았고 그거다가 또 약 친다고 하면 제초제 피해가 나오는데 이런 피해가 나옵니다. 뭐 제초제도 일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신엽과 구엽 모두 이거는 신엽만 쭈글쭈글 하잖아요. 제초제 피해는 오래된 잎도 쭈글쭈글해집니다. 회복하는데 한 3년 5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디메토에이트 유제 응애 전용 약제입니다. 디메토에이트 유제는
새순이 있을 적에는 절대 엉을 잡고 치시면 안 됩니다. 이리 됩니다. 이 피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디메토에이트 유제라는 게 있으면 새순이 쭈글쭈글해집니다. 새순이 쭈글쭈글해집니다. 엉의 전용 약제인데 그 약제를 치도 저렇게 내고 이 디메토에이트 유제를 잘못 치우면 가일에도 흔적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디메토에이트 유제는 엉의 전용 약제지만 조금 고려를 해서 살포를 해 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생리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조 부족하면 이파리가 이렇게 되고, 여기도 추위가 되면 말라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새까맣게 이리 나오는 것도 이렇게 낙엽이 지는 것도 있고, 이들은 수세가 약할 경우에는 좀 심하게 나온다. 그 다음에 한라봉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에 이렇게 나오고, 레드향 같은 경우 신엽에도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레드향 유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끝에 노랗게 간다. 천혜향도 유사하고 레드향도 그렇고 온주밀감도 구역 같은 경우에는 잎 끝이 노랗게 된다. 이 생리장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pH가 높으면 생리장의 기량작용 때문에 양분 기량작용 더 많이 이제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형가, 이런 기형가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요즘에 온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이런 기형가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한라봉에서. 그래서 이거는 세포 분열이나 이 시기에 조금 온도가 좀 높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은 이 단위결 가다 보니까 여기도 이 작은 게 하나에 또 한라봉이 똑같아요. 이 큰 거나 이게 똑같은 한라봉이 그냥 두 개가 달리는 거죠.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환경 변화 때문에 이런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낮이나 밥 온도 차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양분 부족이라는 가잉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되도록이면 저가를 해서 꼭 품질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워낙 이제 이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바이러스라든지 바이로이드 이런 게 이제 거의 이게 뭔다는 게 정확하게 판명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런 이제 쭈글쭈글한 잎이 나오면은 검사를 해봅니다. 이게 뭘까 해갖고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온도 위축 바이러스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이런 잎들이 나오는데 바이러스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온도가 조금 높으면은 이런 바이러스들로 사멸하더라. 레드향이나 천혜향, 환경향이 다 똑같이 이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봄순의 온도 편차에 의한 기형 증상이 많이 비슷하다. 기타 바이러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증상도 있는데 이렇게 걸리고 나면 잎이 완전히 다 떨어져 버린다. 그 다음에 양분 가담이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있는 칠곡에 있는 토양을 쭉 보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아까 보니까 이런 게 아연 결핍. 이거죠. 그 연맥은 아주 진해집니다. 연맥은 진해지고 엽신에만 일이 들어오는데 이건 중간에 군데군데 들어오는 거고, 마그네슘은 이 연맥의 엽신에 전체적으로 노랗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망간 같은 경우에도 비슷비슷하죠. 그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여기 자세히 보면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처리결핍은 전체적으로 엽신이 노랗게 이제 들어오는 거. 붕소가잉대도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여러분들 아마 붕소가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붕소결핍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노랗게 되어가는 거고, 가일에 붕소가 결핍이 가일에 이렇게 노랗게 검은 깔색 이제 환을 두른다는 거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신초 같은 게 칼슘 결핍하면 신초 같은 거 이런 게 아까 새까맣게 죽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봄에 다이세넴을 살포할 적에 칼슘도 조금 섞어서 살포하시면 이런 증상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질소는 잎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칼륨은 이 끝에서부터 칼륨은 이 끝에서부터로, 마그네슘은 엽신에 이렇게 옆자루부터 이렇게 쭉 나타나고, 그다음에 아연은 전체적으로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그래 대충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걸 아마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망감류 병해충 및 생리장애는 전체적인 이걸 쭉 치러놨으니까 책으로서 한번 가름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가 돼서 제가 다 그 다음에 망감류 보조 가온 재배력은 한번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부분을 또 실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자.